팩 제로, 정보 제로, 그야말로 취업 준비 제로인 취준생을 위한 취업정보쇼 취업을 부탁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취업의 문을 향해 힘차게 달려볼까요? 너의 취향을 저격해주마. 취향 맞춤 기업 정보 톡. 취향 저격 위해서는 어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할게요. 취업 컨설턴트 홍기찬 쌤, 취향 저격수 양상국 형, 그리고 캠퍼스 특파원 박은송 학생 나왔고요.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 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오프닝은 또 전민기 팀장님께서 꾸며주시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시간을 주니까 네네. 준비를 해봤는데 오늘은 무슨 얘기할까 하다가 네네, 무슨 얘기할까 하다가 제 비밀을 하나 좀 털어놓을까 하는데 제가 사실은 지금 투병 중이거든요. 네? 어떤? 엉덩이 쪽에. 네? 아, 설마. 제가 사실은 예. 이렇게 앉아있는 게 기적이에요. 아, 그렇군요. 이게 정말 네. 오프닝부터 더럽고 추잡하고, 예. 네, 산뜻한 얘기를 해보자면 재현 씨 그쵸? 머리가 헤어스타일이 예. 좀 바뀌었어요. 그러게요. 저도 굉장히 이제 어려 보이고 귀엽게. 예, 이렇게 머리 좀 바꿔보니까 기분도 산뜻해지고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기분 좋게 네. 출발해볼까요? 그러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이 어딘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기업은 사조 해표입니다. 사조. 사조 해표의 전신은 1966년 세워진 동방유량인데요. 대표 상품인 해표 식용유가 1970년대 돼지기름과 같은 동물성 기름을 콩기름으로 전환하면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햇볕식인 거 유명했죠. 네. 국내 최초로 직접 콩기름을 짤 수 있는 대단위 생산 설비를 갖춤으로써 국내 최초로 대두 가공을 통한 식용유 생산 업체가 되었고요. 2004년 식품사업부문을 인적 분할하여 신동방으로 설립하였고 사조그룹에 편입되었습니다. 2008년 현재의 사명으로 변경했고요. 2010년 한국산업의 브랜드 파워 조사에서 식용유 부문 11년 연속 1위에 올랐습니다. 식용유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몇 개 없죠, 참. 주요 사업 부문은 대두유, 참기름 등 식용유지를 주요 제품으로 하는 유사업 부문, 참치, 김, 장류 등 OEM 상품을 중심으로 한 기타 사업 부문이 있습니다. 사원수는요, 363명이고요. 매출액은 2016년 기준 6,739억 원이라고 합니다. 역시나 큰 금융 회사입니다. 네. 사조라는 그 통조림과 해표 식용유 브랜드로 이렇게 좀 굉장히 친숙한 기업인데요. 사조 해표, 그죠? 그 할 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친숙하니까. 네. 은송 선생은 뭐 그래도 요리는 해먹잖아요, 그죠? 사실 저는 네. 잘 못하고 아니, 일단 뭐가 도대체 관심이 있어요? 어떤 회사에? 그러니까 엄마가 하실 네네. 때 제가 그래요? 도와드리는 편인데 오. 이제 저희 엄마께서는 이제 식용유를 식용유라고 안 하시고 해표기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예 그렇게. 그래서 엄마 왜 식용유라 하지 해표기름이라 해? 그러니까 할머니 때부터 그렇게 불려왔다고 해서 일단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해표하면 이제 식용유 장인이다 이런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국민 브랜드 맞아요.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부모님들 중에 혹시 해표기름이라고 부모님께서 말씀하시는 분 계시나요? 전혀 저도 처음 듣는 얘기라. 그러게요. 저희는 할머니 때부터 이제 기름 쓸 그렇구나. 때 해표기름 좀 갖고 와봐 이렇게 혹시 했다고. 할머니가 계신다면 그 해표기름이라고 하시는 분을 보셨나요? 없으시죠. 예. 그렇군요. 이상하다는 건 절대 아닌데 새로워서. 그렇구나. 그럴 수도 예. 있으니까요. 그럼요. 네네. 예, 우리 상상선생님께서는 근데 제가 사실 사조를 잘 몰랐어요. 저도 참치인 줄 알았어요. 사조 해표라니까 해표로 근데 유명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네. 사조를 버리고 차라리 해표를 가져갔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2008년에 우리가 이름을 바뀌었다 했는데 네. 10년이 지나도 사조라는 이름은 우리가 아직까지 인식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해표라는 이 브랜드를 만드는 것 자체가 그렇죠. 엄청난 네. 큰 건데 차라리 해표 사조라고 했던 게 더 이게 사람들에게 더 친숙하지 않을까. 저는 이제 잘못된 생각이고요. 실제로 지금 매출을 보면 왜 내 생각이 잘못됐다고 형이 평가를 참치가 해요? 있어서 그래요. 참치. 참초에는 참치를 같이 동원한테 하고 졌잖아요, 형님. 그러니까 동원이 뭐 1등 기업이긴 하지만 또 거기서 이제 2등 기업으로 지금 입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참치와 또 그다음에 식용유 이 두 가지의 밸런스를 잡기 위해서 고민해서 이 사명을 만드는 거지 한국 씨 생각처럼 그렇게 단순하게 만들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사업의 사업 포트폴리오 때문에 이제 그렇게 아, 쌍구경이 잘못했네. 추진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식용유 시장이라는 건 아까 은송 학생이 좋은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식용유라는 게 모든 요리할 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재료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미원, 다시다, 특정 재화 브랜드를 아주 그 통칭하는 고유 명사로 쓰기도 하죠. 근데 요즘은 뭐 올리브유도 많이 쓰고 기름의 종류들도 좀 다양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좀 다각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아유, 푸세요. 예. 나 오늘 말 안 해. 아유, 기분 푸세요. 아, 이 사람이랑 말 안 해. 형이라고도 안 할 거야. 아유, 형은 형이니까. 이 사람도 형에 들어가니까. 이 사람 방송 전만 해도 양상우 씨와 둘이 같이 주말에 여행 가자고 사이 되게 예, 좋았었거든요. 되게 풀어졌네요. 알겠습니다. 아유, 이런 가벼운 사이 처음 봅니다. 네, 그렇다면 빅데이터상에 나타난 사조회표는 어떤 기업인가요? 근데 저도 사실은 이걸 조사하기 전까지는 사조회표가 같은 회사인지 몰랐어요. 사조 따로 회표 따로인 줄 알았기 때문에 저도요. 사조회표라고 치면은 한 500건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조회표라고 하면 아까 양상국 씨 정확히 짚어주셨는데 그래서 실제로도 해표만 쳤을 때 언급량이 조금 더 많아요. 네, 해표 그래서 기름 이렇게 해도 나오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참치 얘기이기 때문에 사조에 관한 걸로 제가 조사를 했더니 지난 1년 동안 18,900여 건 정도 언급이 됐고요. 사조라는 단어를 넣었을 때는 역시나 참치 그리고 라이벌 회사인 동원 그리고 이 사조의 로하이라는 또 참치 브랜드가 로하이 있죠. 있나 봐요. 그래서 로하이라는 단어, 해표, 사조 해표, 그다음에 이제 참치 중에 고추 참치, 야채 참치 있지 않습니까? 네. 고추, 야채, 뭐 맛있다 이런 단어가 나왔고요. 사조와 동원 중에서 어떤 참치가 더 맛있냐에 대한 글들이 네네.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나는 중요해요. 동원이 더 맛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사조가 더 맛있다. 네네. 이런 글들을 제가 찾으면서 네. 아 사람들이 참 별걸 다 글로 올리는구나 이런 생각도 하면서 선생님도 별 얘기를 다 갖고 오시네요, 진짜. 알겠습니다. 그 식용유가 이제 일단은 CJ랑 경쟁을 하고 참치는 뭐 동원이랑 경쟁을 하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런 게 이제 취준생들한테 이제 어떤 이미지의 기업이 되는 건지. 실제로 이제 교수님께서. 업계 1등은 작년 16년도도 이제 식용유 부분에서 시장 점유율이 32%가 넘거든요. 그래서 업계 1등이에요. 그러다 네. 보니까 주부들한테는 좀 아주 친숙한 기업이지만 취업 준비생들 입장에서는 항상 뭐 우린 더 큰 대기업을 좀 떠올리게 마련이죠. 근데 최근에 있었던 공채를 보면 그 문과들한테 아주 기회를 많이 줬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채에 나온 걸 보면 재경팀, 또 인사팀, 물류팀, 지원팀, 그리고 국내 영업부서에서의 신입과 경력직 채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과 학생들 입장에서는 버릴 수 없는 기업 중에 또 하나이다. 그리고 식품 관련된 기업들이 요즘 전략들이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재밌거든요. 그래서 오늘 방송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좀 아울러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학생들의 생각은 어떤지 들어볼 텐데요. 은송 학생 어디를 다녀왔나요? 네, 요즘 이제 채용 설명회도 잘 안 열리고 이제 방학도 해서 저희가 좀 힘들어요. 네. 근데 이제 마지막 희망이 있더라고요. 네. 바로 계절 학기가 있지 계절 학기. 않습니까? 다행이네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연세대학교에서 계절 학기 들으러 온 학생들을 인터뷰하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친구들의 이야기는 영상을 보고 나누겠습니다. 1학기도 끝나고 6월도 끝나고 상반기 공채도 끝나고 그럼 저는 이제 뭐를 해야 할까요? 바로 취업을 해야겠죠. 네, 안녕하세요. 캠퍼스 특파원 박윤성입니다. 오늘은 바로 연세대학교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언더우드란 앞에 나와 있습니다. 계절 학기를 맞은 우리 친구들은 사조회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지 지금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아, 저분이 그분이 언더우드. 맞아요. 언더우드. 몰랐어 사실. 그럼 이제 수업 끝나고 집에 가시는 거예요? 이제 도서관 가서 가요? 바로 안 가고 또 나머지 공부. 과제 아. 있어요? 시험 봐요 또? 과제도 있고 다음 주에 시험이라서 힘들어요. 네, 진짜 저희가 우리나라 이번 집회를. 주제 기업이 사조 해표예요. 사조 해표. 아무 반응이 없으시네요. 인터뷰 어렵겠는데요? 네, 그러니까 사조회표라고 하면 잘 모르시죠? 지금요 하니까 알 것 같은데. 해요 해? 해 말고 해. 아, 알아요. 해. 아, 사조 아세요? 사조 참치? 아시는 거. 사조를 잘 모른다니까. 라면에 넣어 먹을 때 가끔씩 먹어요. 동원 참치 말고 사조 참치를 드세요? 왜냐면 사조가 더 싸거든요. 참치가 취준생들한테 이렇게 이런 더 많이 이미지는 있나 나왔으면 보네요. 좋겠다. 자취생으로서 혹시 이런 거 있을까요? 취준생보다는 자취생. 자취생. 뭘 오래 하다 보면 맞아요. 그게 좀 예. 예민해지죠. 얼마 100원, 200원도 굉장히 크잖아요. 한 달로 치면. 디자인은 딱히 모르겠고 더 싸줘도 괜찮아요. 과가 다 다르신데 어떤
사이세요? 가운데는 긴 것만. 딸이요? 아, 그래서 약간 헤어스타일도 비슷하신 것 같아요. 저희가 이번 프로그램 기업 주제가 사조 해표예요.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어우, 다 못 들어보셨다고. 그리고 하면 남자 모르시겠어요? 학생들이 더 모르는 것 같아요. 맞아요. 식용유. 아무래도 음식 쪽이다 보니까. 맞아요. 아, 해표나 사조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을까요? 다른 식품이랑 비교해서. 유통이랑 물산 쪽에서 그냥 하나의 그냥 그 몇 순위 안에 드는 그래도 기업이라는 그런 정도? 보통은 뭐 오리온 뭐 이런 것 농심 뭐 이런 쪽을 더 먼저 알긴 하는데 그래도 들어본 적은 있는 것 같아요. 쪽에 비해서는 인지도가 좀 떨어지는. 어, 이번 주제 기업이 사조 해표라는 그룹이에요. 그래서 뭐 사조나 해표 하면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알아요. 해표 알아요? 네. 어떻게 알아요? 많이 봤으니까요. 아, 봤어요. 그 면도를 안 하셔서 마스크를 네. 쓰셨다고 힘들게. 합니다. 오. 그 조미료? 오. 그쵸? 네. 자취하시면 참치 통조림 많이 드실 것 같은데 네. 어디 거 드세요? 동원. 경쟁사 제품. 사조는 혹시 사주는 물 처음 들어. 아, 사조 참치 처음 들어보는군요. 이게 의외로 많더라고요. 알긴 아는데 살 때는 막상 돈을 사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검색을 해보시니까 알더라고요. 혹시 취업 쪽은 어느 쪽 생각하시는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항공사나 이제 백화점, 면세점, 이제 관광 쪽으로 관심 많고. 그럼 친구분은 어디 생각하고 계시는지? 지금 학원, 어학원 생각하고 있어요. 오, 중국어 살리셔서? 네네, 맞아요. 그 원래 선글라스를 평소에 챙겨 다니세요? 이렇게 근무하실 때도? 네, 항상 나갈 때 챙겨. 아 진짜요? 왜요? 자외선에 이렇게 민감하신가 봐요. 눈 수술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쓰고 다니고 라식 있어요. 그런 네네. 거 하셨구나. 아, 근데 이번 주제가 저희는 해표예요. 네. 그래서 사조 해표라고 들어보셨나요? 사조 참치나 해표 식용유? 네, 그런 거 좀 프리미엄 브랜드라기보다는 약간 익숙한 그냥 집에서 많이 쓰는 약간 대중적인 느낌? 네. 대중적인 느낌의 브랜드. 여기 인사해 주시면 돼요. 다 경희대 국제학과시네요. 네. 근데 연대에 무슨 일로 오셨어요? 토론 대회 때문에. 대회? 아, 저희가 오늘 주제는 식품 기업인 사조 해표예요. 그래서 제가 모든 분들께 설명을. 아시죠? 고생이 많네요. 네, 간장? 아까 전에 간장도 있어요. 사조는 아세요? 사조? 사조 참치. 오, 아시는구나. 역시 대식가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친구분 참치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참치가 좀 이렇게 기업에서 이렇게 시도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거 있어요? 이미 기발한 아이디어들은 다 나왔기 때문에 보통 참치에서 벗어난 뭐 고추 참치라든가 그런 거는 이미 다 만들어져 있고 다른 맛 이제 소비자들의 입맛을 면접관 모드시네요. 알아서 이제 저런 마인드 다른 어떻게든 맛도 만드는 개발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여러 학생들을 인터뷰했는데 그 예. 브랜드 상품조차도 사실 잘 모르는 친구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좀 충격적인 게 그 사조 참치하면 보통은 알 법도 할까 싶은데 네. 또 전 모르는 그마저도 친구가 모르는 친구들도 있었고. 그렇네요. 근데 오히려 그럼 역으로 말하면 취업하기가 좀 용이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아, 모두가 많이 알만한 기업보다는 그렇죠, 좀 신세를 그렇죠. 노린다는 느낌. 맞습니다. 어땠어요? 그 확실히 질문하면서 좀 난감했던 게 모르니까 더 난감하지 않았어요? 네, 이제 사조 해표라고 말씀드리면 뭐 사자성어예요? 이러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당황스러워서 제가 이렇게 잘라서 사조 참치, 해표 식용유 이렇게 그건 설명을 알아듣죠. 드리니까 그러니까 좀 아시더라고요. 아마 또 주부들이라고 하면 뭐 어떤 식용유를 사야겠다 이런 생각들도 하지만 뭐 자취생들이나 뭐 남자 고객들은 그냥 또 눈에 보이는 식용유 중에 가격 좀 싼 제품을 살 것 같아요. 맞아요. 중요한 건 그렇게 좀 레드오션, 다시 말해 참
참치라는 것이 시장이 아주 커질 때는 우리가 도시락 싸갖고 다닐 때 그럴 때 보면은 참치가 아주 히트를 쳤고요. 그다음에 또 명절 때 선물 아이템으로 히트를 쳤는데 이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시장 성장이 많지 않아요. 결국은 아마 식용유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치열하다. 그렇게만 좀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사조 해표 여기 연봉은 또 어느 정도 됩니까? 네, 평균 연봉이 4,728만 원 정도 됐고요. 초봉은 3천만 원, 대리가 3,960만 원, 과장 4,388만 원, 차장 4,873만 원, 부장 6,797만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뭐 그렇게 타 기업들에 비해서 그 높은 연봉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기업에 대해서 좀 더 깊숙이 알아보겠습니다. 핫한 키워드를 통해 기업을 저격해보는 시간이죠. 상국영. 네, 핫한 키워드로서 여러분들 저격하도록 하겠습니다. 꾸기의 해시태그! 첫 번째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샵 헬프푸드, 샵 안심따개입니다. 우리 노년층이 많아지면서 헬프푸드가 우리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우리 사조 해표는 사조 참치 안심 따개를 출시해서 우리 손님들이 안전하게 개봉할 수 있도록 그걸 개발했다고 합니다. 사실 참치는 영양면에서도 노년층에게 참 바람직한 식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지금 우리나라가 고령화 속도가 세계 1위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점차 좀 늙어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노년층들이 좋아하는 음식 또 그들에게 좋은 음식이 뭔가를 봤을 때 사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기받고 있는 음식이 일본의 나또라든지 그다음에 두부 그리고 참치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참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DH 성분의 오메가3가 들어있어서 뭐 두뇌 활동을 개선한다든지 시력도 보호해주고 혈액순환 효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해서 아마 참치를 대한민국 국민 그런 식품으로 만들기 위한 회사의 노력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른 부분이 이제 안심따개인데 2012년에 처음 선보인 거예요. 그럼 거기 안 배워요? 안 배워요. 왜 어떻게 안 배워요? 약간 종이 느낌이어서 절대 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종이에도 배잖아요. 우리 이런 거 잘할 때 배운단 말이에요. 마감 처리를 했겠죠? 그렇군요. 네, 동그랗게?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실은 위험 요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 통조림을 다루다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동안 한 800건 이상의 그 배임 사고가 있었는데 특히나 통조림을 따는 그 사고 중에서 80%가 이 참치캔을 따다가 손을 다쳤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조 참치 안심 따개가 2014년 2월에 산업부가 선정한 포장 우수 사례로 이렇게 뽑혔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 최우수는 누구예요? 최우수는 우수 사례라니까. 그거 일단 싸움 잘해요, 양정희 씨. 친구가 깡패예요. 친구가 깡패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조사를 많이 해오겠습니다. 조사를 참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해시태그도 한번 볼게요. 네, 다음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네, 샵 사조몰, 샵 대림 오양입니다. 최근 사조그룹 차원에서 우리 사조몰이라는 온라인 쇼핑몰을 오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조회표, 대림, 오양 등 자사 모든 제품을 여기서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온라인 시장을 잡기 위한 식품업계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것 같습니다. 자세히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식품업계 자체가 고객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서 온라인 채널로 손을 뻗고 있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온라인을 통해서 팔리는 식품 시장을 봤더니 한 7조 정도 된대요. 7조요? 예, 어마어마한 시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유는 1인 가구라든지 맞벌이 가구가 늘다 보니까 좀 손쉽게 밥을 해먹고 싶은 그런 뭐 욕망이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동원 홈푸드 같은 경우는 지금 더 반찬이라는 브랜드로 이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이 한 26만 명 정도 되고요. 여기서 300여 종의 반찬이라든지 국, 장류를 팔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조그룹도 사실은 지난달 이 공식 온라인 쇼핑몰 사조몰을 정식으로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식용유라든지 장류, 뭐 캔햄, 김 이런 먹거리가 판매되고 있고요. 요즘에 이제 엄지족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마트를 가지 않고 손으로 그냥 시키는 분들 많거든요. 저희 집도 이제 이걸 시키면 집 앞에다 배달까지 해주기 때문에 워낙 편리한 건데 사조도 이제는 사조몰이라고 다른 업체들보다는 좀 뒤늦게 뛰어들긴 했지만 중점적으로 온라인 시장에서 자리매김할 그런 것들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조회표의 그 전망을 좀 어떻게 보십니까, 선생님?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1인 가구가 굉장히 많고요. 많죠. 그러다 보니까 싱글 다이너 뭐 이런 표현들을 해요. 그러니까 혼자만의 만찬을 즐기는 사람들. 결국에는 이제 마트에서 내가 대량으로 판매하는 것보다 1인 가구들이 모바일이나 온라인을 통해서 구매할 수 있는 이런 식의 변화를 끌어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식품 기업은 결국에 두 가지 초이스가 있어요. 첫 번째는 중국 시장으로 나가서 이 내수 시장을 좀 확대 적용시키는 플랜 하나. 두 번째는 결국 1인 가구는 많아지고 있으니까 그네들에게 판매될 수 있는 상품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 이 두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우리나라 내수 소비재 기업들이라고 하면 거의 다 똑같은 전략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구직자라고 하면 여러분들 편의점 많이 가시잖아요. 거기 가서 나오는 제품들을 보고 또 내가 모바일 쇼핑들을 자취생들이 할 때 결국 이런 부분들이 대기업들이 1인 가구를 잡기 위해서 또는 1인 노년층을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들과 광고 방안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말이 좀 정리를 미리 해놨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을 여름방학서부터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두면 여러분들이 9월 달에 자소서를 많이 쓸 때 미리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섭렵하면서 쇼핑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학생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광고 쪽에 관심이 많아서 공모전이나 이런 데 출품을 많이 하는데 이런 데서 수상한 경력들이나 출품한 경력도 이런 식품업계 쪽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 친구는 이제 광고에 관심이 많아서 공모전에 많이 참여하는 편인데 이제 사조회표에서 이런 게 경력이 될까요? 광고라는 것은 좋은 광고 컨셉이 잡히기 위해서는 사전에 경쟁사 분석, 제품 분석, 고객 분석이 이루어져야겠죠. 그러니까 좋은 광고의 지금 컨셉을 잡기 위해서 사전에 마케팅 전략이 꼼꼼히 흘러야 하고요. 광고 관련된 공모전을 진행하는 친구들도 결국 이 선단에서 진행되는 마케팅 전략에 대한 학업 과정이 있고 노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거를 재해석하게 되면 꼭 광고에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마케팅이나 영업 직군에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죠. 아주 참신한 광고 아이디어뿐만이 아니라 이런 아이디어를 만들기 위해서 마케팅 전략이 얼마나 잘 흘러가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익혀두면 구직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들어보겠습니다. 기업에서는 ROTC를 어떻게 대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하고 그다음에 또 해표와 같은 그런 식품 유통 업체에서는 그 ROTC를 특별히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거를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이제 기업에서는 ROTC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특히 사조회표 같은 식품업계는 ROTC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취업에는 상당히 유리해집니다. 특히 이제 영업 직군이라고 하면 매장을 방문하고 대리점주들과의 관계를 잘 끌어나가고 어떤 유통 매장에서 우리 참치, 우리 식용유가 잘 보일 수 있게 매대 구성이 이끌어져야 되고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참치를 판매하는 건 아니지만 유통 매장에서 그런 프로모션 이벤트를 집행하는 여사님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장교라는 건 결국에 이렇게 관리자적인 역량과 리더십을 갖고 있는 직군에서 상당히 좋아해요. 그래서 영업 직군을 생각하는 분들이라고 하면 특히 식음료, 유통, 패션, 뷰티, 자파, 주류, 통신, 포털 이런 기업에서 장교로서의 채용이 좀 유리해지기 때문에 영업 직군으로 많이 도전하라고 제가 좀 권하는 편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실제 면접 상황 한번 재현해 보겠습니다. 상국영. 네, 우리 또 실제 면접을 우리 또 홍 이사랑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박원송 씨. 네. 자, 우리 사조에 온다고 고생 많았는데 우리 사조가 사실 2등입니다. 참치에. 동원 참치랑 사조 참치를 먹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나요? 저는 사실 맛의 차이는 잘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조에서 안심 따개를 이렇게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사조 통조림이 좀 더 이렇게 안전하고 먹기 편한데 왜 아직도 1등 기업은 동원일까 이런 의구심이 많이 들었습니다. 학점이 어떻게 되죠? 학점이 3점대 초반. 초반이에요? 상당히 낮은데. 학교 다닐 때 공부 안 하고 뭐 했어요? 저는 학업보다는 아무래도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더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저에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학업 외에 대외 활동이나 아르바이트를 학생미원 하면서 학업을 열심히 수행하는 게 본분 아닐까요? 네,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학업도 열심히 했는데 제 뜻대로 이제 학점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그러면 학점 말고 네. 다양한 사람들 만나면서 경험들 쌓았다고 하셨는데 네. 그렇게 단체 활동하면서 은송 학생이 제일 크게 배웠던 부분이 있다면 뭘 배웠어요? 잘한다.
일단 저는 뭐 기자단 활동이나 봉사 활동을 하면서 같이 활동하는 친구들과 함께 취재도 다니고 또 봉사 활동을 이뤄내면서 일단 협동심이라는 걸 취재 활동할 때 네. 가장 좀 취재하기 어려웠던 분을 인터뷰했던 경험이 있으면 짧게 한번 얘기해 줄래요? 이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네. 확인하기 위해서. 공격적인 것 같아요. 맞아. 네, 제가 이제 책 관련해서 좀 다양한 장소들을 대학생들에게 소개해주기 위해서 그런 다양한 장소들을 많이 찾아갔었는데 그때 이제 경의선 책거리라는 곳에 가서 직접 그때 온 학생들을 직접 그 자리에서 섭외를 해서 이제 여기 어떻게 오셨는지 많은 분들께 인터뷰를 따서 왔고 그리고 네,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추가로 뭐 없어요. 아까 은송 학생한테 제가 가볍게 좀 압박을 했는데 이 정도 압박은 면접장 가면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점이 왜 이렇게 낮아요? 그러니까 은송 학생한테 만약 처음에 물어봤을 때 저라고 하면 면접관님 제가 학점이 낮은 부분은 저희 지난날의 불찰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지원하는 직무와 저희 전공과는 좀 상이한 부분이 있고 전공 자체에 대해서 제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이건 학생으로서의 저희 불찰이지만 영업이란 직군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적극성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당시 그리고 들어와서 아까 했던 에피소드의 키워드가 몇 개 들어가야겠죠. 계획을 너무 길게 해서는 또 안 되고 그러면 아마 그 이력이 또 만약에 궁금해지면 또 면접관은 또 물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플랜을 잡아 나가는 게 또 어떨까 싶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사조 회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은송 학생 어떻게 좀 더 매력적으로 기업이 다가왔나요? 네, 너무 톡톡 튀는 식품들이 많이 있어서 저도 구매를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좀 이제 온라인 마케팅이나 그쪽으로 좀 더 분발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식품 기업들의 현직 영업사원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지 그런 공감대를 여러분들이 갖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90년대 말에 그 CJ 제당에서 나오는 이제 백설 브랜드하고요. 그다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사조의 해표 브랜드가 치열하게 식용유 시장에서 경쟁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CJ에서 어떤 광고 전략을 짰냐면 요즘 국민 어머님 김혜자 씨를 광고 모델로 삼고요. 그때 나왔던 말이 100% 콩으로 만든 식용유 광고 카피를 내세워요. 그런데 사실 식용유 원래 콩으로 100%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광고를 하게 되니까 경쟁자 입장에서는 야 그럼 우리는 이거 100%가 아닌가? 소비자들에게 이런 각인 효과가 가게 됐고 매출이 또 CJ 쪽으로 많이 흘러갔었어요. 내가 단순히 뭐 이 식품을 많이 즐겨왔다, 관심이 많다, 이런 관심이 많다 이런 식의 접근보다 이렇게 어찌 보면은 좀 제품 퀄리티가 비슷한 상품들을 더 많이 판매하기 위해서 현업에 있는 선배들이 무슨 노력을 하고 있을까? 그리고 나는 가서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들을 기여하겠다 이런 방법론을 제안하게 되면 자소서의 내용이라든가 면접장에서의 설득이 조금 더 설득력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차근차근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산기술직에 저의 역량을 발휘하고 싶은 동양미래대학교에 재학 중인 되게 개성 있네요, 저 친구. 바보라는 어떤 단어, 이 키워드를 들었을 때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할까 아니면 부정적으로 생각할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헌영 씨한테는 군대가 굉장히 중요한가 봐요. 자소서 얘기도 군대가 있고 지금 면접 답변 과정에서도 군대 얘기.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6살이며 동양미래대학교에 재학 중인 하헌용이라고 합니다. 제가 GS 칼텍스 생산기술직에 지원한 이유는 평소에 회로 쪽과 프로그래밍 쪽에 관심이 많고 또 그리하여서 생산기술직에
조직이라는 그 각종 설비에 편하게 얘기하세요, 편하게. 예, 각종 설비에 이렇게 보수를 하는 거에 있어서 저와 좀 적합한 분이 많다고 생각하여 지원하게 됐습니다. 네. 어떤 점이 많이 적합한 것 같아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제 그 어떤 부분이 약간 잘못됐거나 이런 거에 대한 파악력이 좀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파악력이요? 예. 본인이 준비했던 그런 자신 있는 대답을 할 수 있는 게 자기소개거든요. 내가 미리 준비할 수 있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얘기하지 못하고 떠듬떠듬하고 그다음에 뭐 일반적인 내용들을 좀 한 것들이 좀 아쉽습니다. 역량 위주로 내가 이 회사에 왜 지원했는지 이 일을 왜 잘할 수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하시면 저는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헌용 씨는 본인이 생각하는 강점 한 3가지 정도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의 강점은 그 잘 녹아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녹아든다는 의미는 그 사회에 들어가서 어떤 저의 개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 안에 잘 스며들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고 네. 또 하나는 편안하게 하는 법을 아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을 편안하게 하는 법? 사람들이 저를 대할 때 위화감 없이 편안하게 대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중요할 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할 때 할 수 있는 거 어떤 거죠? 더 그-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좀 더 설명하자면 이제 어떤 큰 일이 닥쳤을 때 당황하지 않고 잘 해결해 나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 자소서 보고 제가 좀 질문 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 침과대단이라는 사자성어를 쓰셨잖아요. 예. 이거 언제 어디서 보신 거예요? 이제 GS 칼텍스에 대해서 알아보는 와중에 이제 그런 올해의 사자성어가 뜨더라고요. 뉴스에서? 예. 아. 그래가지고 이 부분이 참 맞는 근데 것 왜 같다는 하필 생각을 2012년도 사자성어를 썼을까요? 벌써 5년 전이고 예. 그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었을 텐데. 그래도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에도 어울릴 수 있는 사자성어라고 생각하여서 쓰게 됐습니다. 사실 뭐 지금 2017년인데 2012년 그 사자성어를 얘기한 게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는데 그 지금 상황하고 맞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뭐 거기까지는 괜찮았는데 그 과정에서 2017년에 대한 사자성어도 얘기가 나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게 좀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물론 5년 전 거라서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2017년도에 있는 이 사자성어보다는 현재 이런 게 더 2012년께 더 적절하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쓰면 그래도 회사에 대해서 최근까지도 관심이 있구나, 알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그러지 못한 건 좀 아쉽더라고요. 네. 활동 경력에서 보면 예. 하나는 이제 군입대 때문에 그만두신 거고요, 그렇죠? 예. 근데 2014년 5월 달까지 일을 하시고 그만뒀는데 군입대를 언제 하셨죠? 그 다음 달 6월에 다음 달. 그다음에 입대했습니다. 파리바게트에서 일을 했었을 때 2010년 11월까지 일을 했고 그다음에 복학 때문에 그만뒀다고 했는데 예. 복학이랑 보통 3월에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별로 이렇게 한 기간이 되게 짧은데 좀 그 이유가 뭔지. 그게 되게 아침 일찍부터 시작하는 일이었는데 네. 그때 다른 그런 학원을 끊게 돼가지고 거기서 얘기를 해서 이제 맞춰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어떤 학원을 다니셨죠? 그때 토익 학원에 다녔었습니다. 토익 학원은 뭐 굳이 아침에 다니지 않아도 이거 아르바이트 끝나고 다닐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침에 다니는 쪽으로 이렇게 맞춰지게 돼가지고 그럼 일하는 타임을 좀 오후로 늘릴 수도 있지 않나? 그거는 이미 근데 들어오기로 한 사람이 또 있어서 어떻게 말을 맞추다 보니까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일을 할 때 약간 성실하지 못했다거나 좀 끈기가 좀 부족한 사람이다거나 좀 이러한 어떤 부분들을 좀 체크하기 위해서 좀 물어봤던 질문이었고
다만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군대를 갔어야 됐기 때문에 그건 좀 이해가 갔었는데 두 번째에서는 영어 학원을 다녀야 됐기 때문에 뭐 이거를 좀 짧은 시간만 좀 하게 되었다라는 부분에서는 약간 다소 조금은 좀 부정적인 좀 생각도 좀 있었습니다. 자기 어떤 개인적인 일만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가라는 어떤 부정적인 어떤 부분도 엿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한 어떤 말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헌영 씨한테는 군대가 굉장히 중요한가 봐요. 자소서 얘기도 군대가 있고 지금 면접 답변 과정에서도 군대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군대에서 어떤 매뉴얼에 따라서 충실하게 그걸 따라서 그대로 해서 뭘 성과를 내본 적이 있었어요? 매뉴얼에 따라서 매뉴얼대로 그대로 지켜서 거의. 그런데 그 포병이라는 일이 굉장히 그 하는 일이 굉장히 위험한 일이 많아가지고 대부분의 절차가 다 매뉴얼대로 돼 있어서 그 매뉴얼을 지키지 않고 일을 하게 되면은 어떤 그 사고 났을 때 되게 그냥 가벼운 사고가 아니라 중상 이상의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훈련 과정들이 대부분 매뉴얼화에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본인은 이 업무를 하는데 마찬가지로 화학 이런 쪽은 위험하잖아요. 그죠? 예.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런 걸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예, 충분히 잘 해나갈 수 있다고 근데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소개서의 매뉴얼이 뭐예요? 일단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오타나 띄어쓰기 이런 잔실수가 있어야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안 되죠. 근데 여기 굉장히 많은 거 알고 계세요? 본인 쓴 거? 예.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매뉴얼을 잘 익혀야 되잖아요. 숙지를 해야 되잖아요. 이해하지 못하면 또 사고를 이루어질 수도 있잖아요. 남들과 차별되는 본인의 특별함은 무엇이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쓴 것 같거든요. 이미 자소서에만 봐도 본인은 매뉴얼을 잘 숙지하지 못하고 매뉴얼대로 하지 않는다. 이런 제가 지금 간단한 두 가지 질문만 하더라도 그런 걸 볼 수 있는데 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은 그 부분이 좀 그러니까 네이버에 그 판독기라는 게 있는데 판독 시스템을 한번 돌려가지고 이제 나온 걸로 그거 넣어가지고 문제가 제가 있는 거를 잘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이렇게 했는데 그러고 보고 다시 한번 보셨어요? 판독기에 돌리고 나서 다시 보셨어요? 예, 제가 판독기에 돌리고 난 다음에 결과물을 보셨어요? 결과물이요? 판독기가 돌려주고 나서 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 수정하시고 또 보고 그러셨냐고요? 한 번은 본 한 것 번만? 같아요. 예. 근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크게 와닿지 못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사실 이제 군대 소재는 그렇게 뭐 반갑지는 않은 소재라고들 합니다. 면접관들 입장에서. 왜 그러냐면 자기가 주도적으로 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생산기술이나 이런 쪽, 특히 아까 포병 이런 쪽은 매뉴얼이 정말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사고로 이어지니까. 그래서 아마 거기에서도 훈련이 많이 돼 있었을 거예요. 저는 이게 생산기술, 특히 그 좀 화학이나 이런 좀 위험한 현장에서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다 그러면 당연히 자소서에서 실수가 없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실수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궁금했어요. 군대에서 매뉴얼에 의해서 한 게 뭐냐? 그게 이제 궁금했는데 답변은 그랬죠. 모든 게 다 매뉴얼에 의해서였다. 그래서 이제 제가 후속 질문을 던진 거죠. 근데 어쨌든 거기까지도 그렇게 만족스럽지가 못했습니다. 평일에 어떤 뭐 이렇게 철야 근무 아니면 뭐 주말에 어떤 근무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은 직장인으로서 좀 어떻게 이 문제를 생각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일단 회사의 방침이기 때문에 그 근무를 함에 있어서 만약에 철야 근무를 하거나 그런 점에 있어서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게 긍정적이 될 수가 있죠? 만약에 입사를 하게 되면 신입사원으로서 좀 더 일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저희 전문성을 키워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솔직하지 못한 답변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는데 이제 결국에 회사의 방침이기 때문에
제가 안 좋은 마인드를 그러니까 비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임하면 어차피 안 좋은 그런 저한테 오는 이득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긍정적인 부분을 찾는 게 그나마 나은 선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일 야간 근무나 주말 근무 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비교적 그런 어떤 부분에서 좋은 어떤 생각이나 좋은 가치관, 자세를 갖고 있다라는 어떤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다만 해당 지원자 같은 경우에는 다소 약간 자신감이 없는 느낌에서 말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설득력이 다소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본인은 어쨌든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우리 조직을 위해서 좀 희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본인은 개인적으로 그러면 어떤 본인이 속한 단체나 조직에서 예. 본인이 좀 희생을 했던 경험이 있거나 좀 남들이 하지 않았지만 내가 좀 더 헌신했던 경험이 있으면 하나 예를 들어서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학교에서 조별 과제를 하게 되는데 팀을 3명 이상으로 그러니까 3명을 해야 되는데 저희 팀이 4명 있어가지고 1명만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결국에는 4명이 있는데 1명이 나가야 된다고요? 예, 예. 3명만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예. 처음부터 3명으로 만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교양 수업이었는데 같이 아는 사람 4명이서 듣게 된 거라서 한 명은 딴 데로 가야 된다는 예, 거구나. 한 명은 이제 네. 빠지거나 딴 데로 네. 가야 되는 상황이 네. 발생해가지고 네. 저는 약간 그런 희생하는 자리가 있었을 때 어쨌든 제가 돼도 괜찮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제가 양보했다는 거죠? 양보하고 그냥 남을 위해서 헌신했던 경험에서 이야기할 때 같은 친구 4명이 교양 수업을 들었을 때 3명이 한 조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그것을 위해서 희생을 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어떤 희생이나 헌신이라기보다는 양보라는 어떤 관점인 것 같습니다. 양보와 희생의 관점이 약간 좀 더 다르지 않았나. 좀 더 내가 어떤 조직을 위해서 희생이라고 하게 되면 남들이 어려워하는 일을 내가 자발적으로 좀 더 노력하면서 끈기 있게 해나갔던 것들이 희생이고 헌신일 수 있는데 이거는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친구들을 위해서 좀 배려해주고 양보한 정도 수준이라서 약간 소재 선택을 더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네, 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면접으로서 네. 하고 싶은 얘기. 이제 끝이잖아요. 예. 마지막으로 뭐 최후의 변론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혹시 없으시면 안 하셔도 굳이 안 됩니다. 하셔도 네. 마지막으로 잘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면접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활동 경력에서 보면 하나는 이제 군입대 때문에 그만두신 거고요, 그렇죠? 예. 근데 2014년 5월달 자기소개서의 매뉴얼이 뭐예요? 옷 하나 띄어쓰기 이런 잔실수가 있어야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안 되죠. 주말에 어떤 근무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은 직장인으로서 좀 어떻게 이 문제를 생각하고 있는지. 저의 생각으로는 일단 회사의 방침이기 때문에 하헌용 씨와 모의 면접 진행해봤는데요. 네, 선생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너무 긴장해서 긴장하지 않았으면 좀 더 잘했을 것 같은데 네. 좀 안타깝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계속 쳐다보시고. 네. 아니 그래서 등급 평가를 해주신다면 등급이요? 네. 그거는 저 학생회장님 먼저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알겠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네, 학생회장님 먼저 그러면. 네, 일단은 저는 B등급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네, 좀 이걸 발판 삼아서 좀 더 많은 준비를 했었으면 좋겠어요. 크게 본 거는 자신감에 대한 부분과 준비에 대한 부분을 좀 봤거든요. 자신감이 너무 없다. 자신감을 표현되어지는 어떤 도구가 눈빛이라든지 목소리라든지 표정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데 막 눈은 핑핑 돌아가고 표정은 막 이제 너무 어둡고 목소리는 막 지죽어 들어가고 자신감이 너무 없어 보이고
대부분의 어떤 학생들이 그렇지 좀 많이 당황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네. 저는 나중에 이 D등급을 좀 A등급을 만들기 위해서는 오늘 좀 약간은 채찍질을 하는 어떤 관점에서 좀 D등급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촌은요? 저도 채찍질 같은 등급인데 저는 D+. 네. 그래도 혹시 뭐가 다르죠? 근데 하나 우려되는 건 뭐냐면 말 잘하는 것보다는 듣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질문에 대해서 그 질문을 던지고 하는 걸 듣고 그걸 이해해서 답변하고 그런 것도 약간 좀 우려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그 면접 연습을 한다 그러면 이제 자극을 받겠죠, 이번에. 네. 면접 연습을 한다 그러면 듣는 연습도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뭘 질문하려고 하는지. 네. 그래서 뭐 그런 것들 좀 자극받으시라고 이렇게 점수 드렸습니다. 네. 네. 오늘 저도 같이 이제 모의 면접을 해보니까 준비가 조금 필요하다는 생각이 조금이 아니라 준비가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랜만에 저도 D등급을 직무는 설정됐으나 그거에 대한 근거가 전혀 충분하지가 않았고 기본적으로 면접에 들어오는 어떤 그런 준비를 모르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안 했다기보다는 몰라서 그걸 다시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마음에 D+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하원용 씨 또 입사에 성공하기 위해서 A등급 맞아야 되잖아요. 네, 저희가 빨리 컨설팅으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 모의 면접 진행했는데 헌용 씨 어땠어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좀 더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그다음에 좀 제 생각을 좀 더 간결하고 또 명확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좀 길러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 그리고 또 이 면접을 제가 처음 해보게 됐는데 좀 약간 저도 모르는 울렁증 같은 게 약간 있었던 그런 느낌이라서 그런 거에 대해서도 어떻게 바로잡는 방법 이런 걸 알아보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네, 면접이 처음이라 좀 긴장되셨죠? 지금은 정말 말 잘했는데. 지금은 좀 이렇게 마음을 좀 가다듬고 하니까 그렇죠. 괜찮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네. 취업 준비하면서 예. 좀 어려운 점 그런 건 없었나요? 아, 취업 준비하면서요? 네. 아니면 이 면접 보면서 예. 좀 어려웠던 질문 어떤 아, 게 있었을까요? 면접 보면서 어려웠던 질문 아까 물어봤던 그 매뉴얼에 관한 정확한 이해를 못했다고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대답하기 어려웠던 건 뭐냐면은 이걸 읽었을 때 이 회사에 제가 직무에 있어서 좀 더 명확하게 포인트를 잡아내지 못한 게 그게 맞는 것 같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기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 그럼 영상을 보면서 컨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의 매뉴얼이 뭐예요? 일단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오타나 띄어쓰기 이런 잔실수가 있어야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안 되죠. 예. 근데 굉장히 많은 거 알고 계세요? 본인 쓴 거? 예.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삼촌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때 질문 매뉴얼을 잘 의도는 익혀야 되잖아요. 어떤 것이었어요? 다시 보니까 제가 좀 독하긴 독했네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는데 아니, 사실 그렇잖아요. 본인도 잘 알 거예요. 이런 업무는 생산 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지침이나 뭐 절차 이런 것도 잘 준수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확인을 하고 싶었어요. 굉장히 좀 중요하잖아요. 근데 저는 아까 그 자소서를 보면서 이 오타나 뭐 이런 실수가 지금까지 제가 봤던 자소서에서 보다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가장 많았던 것 중에 하나. 근데 처음부터 실수 없이 쓰는 사람은 없어요. 뭐냐면 꼼꼼하다는 게 뭐냐면 처음부터 꼼꼼하게 막 써가지고 실수를 없도록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다 이상해요. 처음에 쓰고 나면 다 부족하고 뭔가 실수 있고 그런데 그걸 다시 보고 또 고치고 또 고치고 또 고치고 하는 게 저는 사실 세심함이 꼼꼼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 한번 체크는 해봤냐 그랬더니 뭐 무슨 프로그램에서 한번 해봤다면서요. 예. 한 게 이거잖아요. 한 거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고 지적을 하는데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 보면서 한 번 더 의심을 가진 거예요. 아, 이 사람은 한 번 체크하고 이제 괜찮다고 안심을 하는구나. 이제 그래서 제가 계속 이렇게 압박을 좀 해봤던 거거든요. 예. 그랬습니다. 네. 이 질문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되게 날카롭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바꿔야겠다. 이런 말을 독하게 마음먹고 해주셨는데
있었던 게 저한테 좀 와닿아가지고 이 부분은 제가 꼭 고쳐서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생산 직무와 관련돼서 만약에 다른 곳에 지원을 하더라도 예. 비슷한 유형의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예. 앞으로 이제 데뷔를 하시면 예. 그 부분에서는 이제 대답을 잘 하실 것 같아요. 이제. 아, 예. 예. 지금 그 답변 영상에서 보니까 잘 할 수 있어요. 뭐 이렇게 했는데 헌영 씨가 너무 자신 없게 네, 죽은 목소리로 너무 작은 목소리로 대답을 했거든요. 예. 그리고 그 근거는 좀 부족했어요. 그걸 얘기해 주기는. 그래서 조금 어려웠었구나라는 생각이 저도 들었거든요.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될까요? 이제 아쉬웠던 건 뭐냐면 인정할 때는 좀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봤더니 한 번 한 게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체크한 게 실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정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제가 한 번 더 기회를 드렸거든요. 그러면 군대에서 뭐 매뉴얼이나 지침대로 해가지고 성과를 낸 게 있느냐. 그랬을 때 기회를 드렸는데 뭐 모든 게 다 그래요. 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일반적으로 해서 넘어가고 그런 것들이 좀 아쉬웠거든요. 네. 그럼 나중에 신경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빠른 또 인정하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원자가 꼽은 아쉬운 답변은 그 매뉴얼과 관련된 질문이었는데 혹시 우리 선생님들은 그럼 보시면서 헌영 씨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답변이 있으세요? 비교적 핀트가 그래도 맞았던 질문 중에 하나는 평일에도 우리는 야근을 하고 주말에도 철야 근무 등을 하는데 이러한 어떤 근무 형태에서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는 비교적 핀트는 잘 맞았던 것 같아요. 핀트는 잘 맞았지만 네. 문제점 중에 하나가 있다면 당연히 이건 지원자로서 보여주는 어떤 자세인데 이걸 좀 더 자신감 있게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오늘 면접 자체가 자신감이 떨어지다 보니까 핀트가 맞는 말도 상대방이 듣기에는 그냥 듣기 좋은 소리를 하는가 약간 이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표정이나 목소리나 이런 걸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냥 너무 힘없이 말을 하다 보니까 약간 그 의미가 많이 퇴색되지 않았나라는 좀 아쉬움이 좀 살짝 있었습니다. 네, 잘했지만. 네. 네, 그 다음에 좀 아쉬웠던 답변은 또 아쉬웠던 답변은 마지막이죠.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해라 그랬을 때 한참 동안 말씀을 못 하고 계셨잖아요. 근데 제가 한마디 더 드렸어요. 한번 자극을 받으라고. 이건 최후의 변론일 수도 있다. 근데 사실 면접이 진행되는 동안 여러 명이 같이 들어왔을 때 하는 얘기들이 거의 비슷해서 마지막 하는 말에서 이렇게 갈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좀 간절함 이런 거. 뭐 논리적이고 이런 걸 다 떠나서 간절함. 마지막으로 이 얘기하고 나는 가면 끝나는 거야. 이분들은 여기까지 하고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한마디 더 할 수 있는 그게 없었기 때문에 가장 아쉬웠고요. 그 다음에 하은영 씨 같은 경우는 아까 2분 영상, 셀프 영상 할 때 저는 호감이 굉장히 높았었어요. 그때 정말 밝고 좀 활발하고 이렇게 운동하는 것도 직접 보여주고 그래서 기대가 많았는데 면접에 약한 사람들이 따로 있습니다. 진짜로. 면접만 가면 이렇게 아까 울렁증이라고까지 얘기를 하셨는데 아마 하현영 씨가 좀 그런 스타일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거는 본인이 좀 극복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극복하는 방법은 정말 피나는 연습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연습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더. 어쨌든 기대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저는 그 자기소개 처음과 끝이 가장 중요한데 기본이면서도 가장 중요한데 처음 자기소개가 아쉬웠고 두 번째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없었어요. 그 기회를 놓친 것도 아쉽지만 자기소개를 얘기를 하다 보면 해보면 본인이 이제 소개를 하면서 대표 역량이 나와줘야 되는데 대표 역량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기계를 다루는데 파악력이 좋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기계를 파악하는 게 그런 능력이 좋아서 생산기술직으로 지원했다라고 하기엔 설득력이 좀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대표 역량이 무엇인지 강점 3가지를 물어봤었는데 그때도 막 이렇게 그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뜸을 들이면서 그때 막 생각해서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저의 역량은 3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다 하고 대표적인 걸 얘기하면 좋은데 생각하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적응력, 뭐 편안하게 대해주는 거, 당황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계속 당황하고 그런 상황을 봤을 때도 설득력이 조금 없더라고요. 그래서 대표 역량을 일단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소개에서도 녹이고 내가 긴장해서 못했으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라도 그때 하고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 이렇게 모의 면접과 컨설팅까지 했는데 어떠셨어요? 전반적으로 약간 안 좋은 얘기가 많았지만 오늘 나오길 잘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이게 모의 면접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 저의 그 면접에 대해서 안 좋은 부분들을 많이 알아가게 되고 또 철저하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와서 좀 더 떨리고 그렇게 말을 좀 긍정적으로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다음 면접 볼 때는 좀 더 자신감을 얻을 수 있게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과정을 한 게 얻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와서. 네. 자신감도 얻고 또 다음 면접을 잘 볼 그럴 자신감이 생겼다면 저는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네, 면접은 볼수록 느는 것 같아요. 네, 환경에 얼마나 빠르게 적응하느냐, 그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오늘은 조금 아쉬운 그런 평가를 얻었지만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요. 네, 준비 철저히 하셔서 꼭 내년에 원하는 기업에 입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